체코 원전 수주가 뭐 불공정 계약이다, 노예 계약이다, 뭐 어쩌고 저쩌고 말들이 굉장히 많죠. 50년 계약이다,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계약을 해버렸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민주당 애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대부분의 언론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계약이건 간에 사회생활을 하고 영업을 하다 보면 어떤 계약이든지 대부분 비슷하단 말이에요. 첫 술에 배부를 수도 없거니와 첫 술을 뜰 때는 대부분 조금 손해까지는 아니더라도 거의 뭐 노마진 혹은 어느 정도의 손해는 감안하고 그렇게 계약을 따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말 그대로 영업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다른 데서 하는 사업을 우리가 그걸 뺏어와야 된단 말이야. 뺏어와야 되고 없었던 것들 중에서도 우리가 그걸 차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처음에 그렇게 계약을 따내려면 우리가 남들보다 경쟁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남들보다 더 낮은 단가에 계약을 따올 때도 있는 거고, 약간 상대방이 조금 더 유리한 조건에서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더더군다나 신규 계약이라면. 엔비디아가 뭐 처음부터 그렇게 지금처럼 슈퍼 을의 위치였겠어요? 아니었단 말이에요. 엔비디아 역시 처음에 그래픽 카드를 납품할 때는 이렇게 거대한 회사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이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여기다가도 계약하고 저기다가도 계약하고 그 수많은 계약건 중에서도 초기에는 뭐 어느 정도 자기들의 마진을 포기한 경우도 있을 것이고, 약간은 이거 좀 손해 아닌가 싶은 계약을 따낸 경우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의 엔비디아가 품질로 승부를 보게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결국에는 슈퍼을까지 가게 되는 그런 회사가 된 거잖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라고. 지금 뭐 처음 초기 계약에 뭐 한방 계약에 빵 했다고 거기서 뭐 몇백 조를 벌어들이고 막 엄청나게 뭐 전 세계 원전을 다 우리나라가 만들고 이런 계약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체코부터 시작해서 거기서 괜찮다 하면은 그 옆에 국가 또 어느 국가 여기 뭐 이 집 잘하네 이렇게 소문이 나면 이 집 김치찌개 잘하네 라고 소문이 나면 저기서도 와서 김치찌개를 먹고 여기서도 와서 김치찌개를 먹고 또 어디 저 뒤에서도 와서 김치찌개를 먹고 이러는 것처럼 우리나라가 원전 잘하네 저기 어디 대한민국에서 원전을 잘하네 라고 맛집이라고 소문이 나면 여기저기에서 너도 나도 다 우리나라한테 계약을 맡기는, 그렇게 해서 성장을 해나가는 거지. 한 방에 빡 이 민주당 것들은 돈을 벌어본 역사가 없어서 그래요. 대부분 민주당 의원들이나 민주당 저짝애들은 대학교 때부터 데모나 하고 뭐 이상한 시민운동이나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정치판에 뛰어든 그런 사례들이 많아서 이 사람들은 대부분 보면 뭐 돈을 뭐 남 밑에서 벌어보기를 했어. 뭐 어디 가서 영업을 해보기를 했어. 남들이 기껏 회사 이만큼 이렇게 세워놓으면 거기 가서 머리띠 두르고 연병들 떨어 제끼고 우리 돈 더 달라 이지랄 하면 기업들이 고수들은 착하니까 그냥 또 거기다가 아유 그래 내가 봐줬다 하면서 돈 이만큼 빡 주니까 얘네들의 뿌리가 그거잖아요. 내가 봤을 때는 얘네들은 어디 가서 돈을 벌어보질 않았으니까 이런 해괴망측한 소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하나 뜯어보면 결국에 이것도 그렇게 불공정한 계약도 아니에요. 다른 뉴스에서도 보면 체코원은 한 기당 13조 원의 수주를 받았는데 로열티 2,400억은 1.8% 수준이라는 거예요. 근데 산업 평균 로열티가 5에서 10%인 것 보면 훨씬 낮아서 로열티를 훨씬 적게 지급을 해서 호구 계약이라는 말은 어불성설이라는 말도 있고, 자재권 불확실성 해소 및 한미 원전 협력으로 세계 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든다는 거잖아요. 결국에 제가 아까 했던 말이랑 똑같아요. 어쨌든 기회를 만들어야 되잖아. 내가 세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첫 번째가 체코가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거기가 맛집으로 좀 맛있다, 괜찮다, 이 집 완전 잘한다 라고 소문이 나면 거기서부터 확대가 돼가는 거라고. 사업이 그렇게 돼가는 거라고. 삼성전자는 처음부터 대기업이었냐고. 현대차는 처음부터 대기업이었냐고. 이 사람들은 그런 건 전혀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 이재명 얘가 옛날에 했던 우리나라도 엔비디아 같은 기업 만들어서 국민 펀드를 넣어서 일하지 않고도 먹고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 이딴 말을 했던 그런 사상, 가치관이 여기에도 녹아 들어가 있는 거라고. 엔비디아가 처음부터 그렇게 대기업이었냐고. 슈퍼 초거대 인류 기업이었냐고 엔비디아가. 그리고 50년 계약이다 어쩌다 저쩌다 말 많은데 그거는 말 그대로 옛날 미국 기술이 들어간 원전에 대해서만 50년 동안 계약을 맺은 거고, 그거를 바탕으로 우리가 만드는 소형 원전, 그러니까 구형 원전은 큰 원전이고 우리가 만드는 우리의 기술력으로 만드는 소형 원전은
여기에 해당 사항이 없는 거라고. 왜 이거를 얘네들은 알면서도 지들도 다 알 거야. 나도 이렇게 잠깐 찾아봤는데 나왔는데 지들도 다 알아. 안 찾아봤으면 언론인으로서 자격이 없는 거고 찾아보고도 말을 안 하는 거야. 그냥 권력에 줄대느냐고. 다 알고 있었으면서도 이런 기사를 터뜨리는 이유가 난 너무 궁금하다고. 왜 그럴까? 왜 이제 와서 이걸 지금 이 타이밍에 이걸 터뜨렸을까? 이걸 터뜨렸을 때 누가 가장 이득을 볼까? 이재명이잖아. 조국하고 윤미향하고 이런저런 애들 사면해놓고 욕 잔뜩 먹고 있고 지지율 떨어지니까 갑자기 시선을 돌린 거잖아. 윤석열한테로 또. 그리고 뭐 김건희 특검을 뭐 검사를 60명으로 뭐 증언을 한 해 만에 그러면서 조국 윤미향 사면해서 사람들의 시선이 뭐 이재명이 그랬다고 하면서 다들 이재명을 쳐다보고 있고 거기에 실망한 사람들이 지지율도 떨어지고 계속 이재명한테 관심이 집중되니까 관심을 요렇게 돌렸다고. 윤석열하고 김건희한테도. 요렇게 해서 부정적인 시선을 자기한테 오던 부정적인 시선을 윤석열 김건희한테로 돌려놓고 얘는 또 그 타이밍에 뭘 하냐면 서울에 있는 버스를 전면 무상화를 하겠다고? 이 제정신입니까 이거? 그 돈 누구한테 나오는데? 버스 운전기사는 월급은 누가 줄 거고 그 버스 노후화되면 그 버스 교체 비용은 누가 대줄 거고 그 버스 고장나면 버스 고치는 비용은 누가 대줄 건데 그거 다 운임에서 나오는 거 아니야? 근데 그 운임을 전면 무료화하면 그 돈은 누가 대줄 거냐고. 그러면 어떤 대가리에 총 맞은 미친놈이 버스 운송 사업을 하겠다고 나서겠냐고. 그거 전부 다 나라에서 돈 대줄 거야? 누구 돈으로? 이재명 네 돈으로? 누구 돈으로 대주는 건데? 그렇게 이상한 정신 나간 또 나라 곳간 털어서 되도 않는 포퓰리즘 하면서 긍정적인 시선, 그러니까 긍정적인 시선도 아니지. 포퓰리즘 하면서 얘는 그냥 생각 자체를 안 하는 건지 아니면은 진짜로 선동의 대가인 건지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또 선동을 한다고. 버스 전면 무료 그거를 이제 기사에 달린 댓글들을 보니까 어질어질해. 어질어질합니다. 이거 누구 돈으로 하는 거냐, 기업 네 돈으로 하는 거냐, 나라 돈으로 하냐, 또 세금으로 뭐 어쩌고 저쩌고 하려고 하느냐, 우리나라가 뭐 그렇게 돈이 많냐, 뭐 이런저런 정상적인 댓글도 달리는 반면에 이걸 싫어하는 거 아니면 대가리에 총 맞은 거 아니냐고 하면서 공짜로 타면 좋은 거지 뭐 이런 댓글들이 또 많아요. 이런 거 보면 와 아직 우리나라 한참 멀었다. 진짜로. 그러면서 또 포퓰리즘 하면서 또 은근슬쩍 조국하고 윤미향 사면한 거는 살짝 수면 아래로 이렇게 묻히게 내버려 둔다고. 거기에 댓글에 그런 게 달렸어. 버스 지하철은 돈 없는 서민들이나 타는 거니까 서민들이면 다 좋아해야지 왜 이거를 싫어하느냐고? 미친 사람들 아닙니까? 윤석열도 그렇고 김건희도 그렇고 아직까지 확실한 증거 하나 안 나왔어요. 증거가 안 나오니까 검사를 60명으로 증언을 하겠대. 특검 검사를. 왜? 뭐가 안 나오거든. 봐봐야 뭐가 안 나와. 증거가 될 게 없어. 여러분 그거 기억나지 않아요? 옛날에 대장동 몸통은 윤석열이라고? 대장동 몸통이 윤석열이었습니까? 그거 이재명 쪽에서 그렇게 선동하고 의혹 퍼뜨리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이재명하고 MBC가 퍼뜨린 거 아니야. 그래놓고서는 대장동 몸통이 윤석열이라고 밝혀졌어요? 전혀 관련 없다고 나왔잖아. 그러면서 아예 아니땐 굴뚝에 연기를 만들어내는 게 얘네들이라고. 지금 윤석열 김건희도 똑같아요. 김건희 똑같아. 뭐 건진법사가 어쩌고 저쩌고 서해건설이 어쩌고 저쩌고 뭐 매간매직이 어쩌고 저쩌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들은 죄에 갖다가 늘어났는데 증거가 나온 게 아무것도 없다고. 다 주장만 있을 뿐이지. 그렇게 치면 이재명 마이바우도 내가 줬다니까. 이재명 맨날 샌드위치 먹는 것도 내가 사줬어 그러면. 이재명 명품 샴푸도 맨날 내가 사준 거고 말 같지도 않은 주장들만 하는데 그거를 또 그냥 또 그렇게들 믿고들 있어 또. 그러면서 저 나쁜 년, 저 나쁜 놈 너무 미개하지 않아요? 그게 지난 지가 뭐 한 20년, 30년 됐으면 내가 얘기를 안 해. 3년이나 지났습니까? 생각을 조금만 해보면 이거 뭔가 좀 이상하다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럼 주장만 듣지 말고 증거가 있는지 없는지를 좀 보라고. 거기에 놀아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계속해서 언론도 그렇고 뭐 얘네들도 그렇고 시선이 글로 가니까 이재명도 그거 써먹는 거고 방송사도 그거 보도하면서 돈 빨아먹는 거고. 우리나라 사람들 너무 착한 것 같아. 그런 거 보면 그냥 말하면 믿어버려. 제가 그렇게 했대. 제가 그 말이 맞대. 그럼 믿어버려 그냥. 이 주식이 떡상을 한대. 부동산이 막 오를 거래. 부동산이 똥값 될 거래. 그냥 믿어버린다고. 알려고 하지를 않아. 요번에 내가 저번 주 한 주 동안 이제 뉴스를 보면서 참 기가 막혔던 게 김건희가 그런 말을 했다고 하잖아요. 뭐 내가 빨리 죽어야 우리 남편의 살 길이 열리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을 했다는데 나는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 굉장히 걱정이 됐거든요. 이러다가 진짜 이 나라의 비극이 다시 한번 일어나는 거 아닌가? 왜 옛날에 노무현이 그렇게 됐을 때도 나라의 비극이라고 했잖아요. 노무현이 그 전에 어떤 평판이었는지
어떤 평가를 받았었는지는 사람들이 다 까먹었더라고. 노무현 그전까지 아주 사람들한테 굉장히 미움받는 대통령이었던 걸로 저는 기억하거든요. 내 기억은 그래. 뭐만 하면 이게 다 노무현 탓이다. 나라에 비가 많이 온다. 이것도 노무현 탓이다. 어떤 무슨 사고가 났다. 그것도 노무현 탓이다. 나라에 비가 너무 안 온다. 그래도 노무현 탓이다. 뭐 눈이 많이 왔다. 노무현 탓이다. 다 그런 식으로 노무현을 조롱하고 비하하고 다 그렇게 했단 말이야. 근데 결국에는 이제 노무현이 그렇게 세상을 떠나고 나서는 갑자기 분위기가 180도 반전이 되면서 뭐 나라의 비극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인간 노무현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막 그 노무현의 뭐 굉장히 뭐 인간적이었던 면, 뭐 담배 피고 막걸리를 좋아했었던 그런 사진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굉장히 막 사람들이 막 감성적으로 막 이렇게 휘둘리는 그런 게 됐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나라의 영부인이 그런 만약에 혹시라도 만약에 진짜 그렇게는 안 되겠지만 진짜로 김건희가 그런 선택을 한다라면 그것도 나라의 비극 아니에요? 나라의 영부인이었잖아. 니들이 아무리 싫어하고 니들이 아무리 뭐 부정을 하더라도 윤석열은 한 나라의 대통령이었고 김건희는 한 나라의 영부인이었다고. 우리나라의 대통령이었고 우리나라의 영부인이었다고. 그런 사람이 그런 선택을 하게 되면 그거는 나라의 비극 아니야? 너희들이 아무리 싫어해도 어찌 됐던 간에. 근데 거기다가 대고 그걸 조롱을 하고 거짓말이라고 하고 마음에도 없는 소리라고 하고 내가 본 가장 최악의 반응은 뭐였냐면 어떤 한 사람이 댓글에 그렇게 달았어. 윤석열이 죽어야 내가 살 길이 열리는 거 아니냐라는 말을 바꿔서 한 거라고. 그렇게 추측을 했더라고. 정신 완전 나간 사람 아니야? 완전 사이코패스 아니야? 미쳤어 완전히. 미친 사람이지. 근데 그거를 레거시 미디어, SBS, 라디오에서 읽어주면서 패널들이 그럴 수도 있지 않나? 라는 의견을 얘기하고 있어요. 미친 나라지, 이거 완전히. 정신 나간 나라야. 사이코패스의 나라야, 완전히. 인터넷에서 뭐, 언제는 뭐, 누가 뭐 어떤 슬픈 얘기를 하거나, 뭐 어쩌고저쩌고 하거나, 그러면은 공감을 해줘야 되네, 어쩌네 하면서 뭐 공감 능력이 뭐 결여된 거 아니냐, 어쩐다, 저쩐다. 너 공감 능력이 없는 거 아니야? 너 T야? 이렇게 조롱을 할 때는 언제고, 김건희가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뭐라고? 완전 미쳐버린 나라야. 미친 사람들이라고. 니들 부부는 그래? 너는 네 남편한테, 너는 네 부인한테 힘든 일이 생기면 그렇게 생각해? 어떻게 하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지 난 모르겠어. 처참하다고, 처참해. 도덕성이고 공감이고 뭐고 인류애가 박살이 나버린다고. 어떤 가정에서 살면, 어떤 환경에서 살면 힘든 일이 일어나면 내 남편부터 버리려고 하고 내 부인부터 버리려고 하고 그런 생각을 어떻게 하면 하는 거냐고. 어떻게 해서든지 둘이 힘내서 이겨나갈 생각하고 극복하려고 하고 너무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내가 희생을 해야 남편이 살아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안타까운 생각까지도 갈 수 있는 거고 어느 누가 남편을 희생해서 내가 살아갈 방법을 생각하냐고 어느 누가 내 부인을 희생시켜서 내가 살아날 구멍을 만들 생각을 하냐고 도대체 어떤 환경들에서 살아온 거냐고 어느 누가 공경에 처했다고 가족을 버리냐고 조금만 지켜봐요. 조금만 지켜보면 분명히 윤석열도 김건희도 뭐 윤석열이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받을 수는 있지. 유죄를 받을 수 있는데 나는 그건 뇌란죄로 유죄를 받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뇌란죄는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누가 무슨 뭐 내란, 외환 이런 거는 유죄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냥 뭐 탄핵도 직권남용으로 된 것처럼 되도 않는 걸로 뭐 윤석열만 유죄 조금 받을까? 실형 몇 년? 조금 받고 말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제 생각은 그래요. 그냥 이렇게 질질질질 끌다가 왜냐면 윤석열하고 김건희가 있어야 이재명이 나라 운영하기가 편하거든. 그래야 이재명이 똥볼 하나 찰 때마다 윤석열하고 김건희 때리면서 포퓰리즘 하면서 뭐 하나 이상한 거 하면 윤석열하고 김건희 던져주면서 또 시선 돌리고 진짜 잔인한 것 같아. 진짜 권력을 잔인할 정도로 휘두르고 있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김건희는 저는 절대적으로 뭐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서 무혐의, 무죄가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윤석열도 내란죄랑 외환죄는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럴 것 같아요. 그냥 지금 당장은 조금 힘든 시간이다. 지금은 그래도 국민의힘이 빨리 정신 차려서 뭐라도 좀 했으면 좋겠다. 우리나라 국민들도 멸공들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